안녕하세요. 더벨에서 기사가 나오는데요. HLB에서 스톡옵션이 2014년 이후로 제로라고 합니다. 스톡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재 확보를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되기도 하는데요. 또 반면에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이제 주식 딜루전이 발생하기 때문에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HLB는 2014년 이후로 스톡옵션이 없었다는 건데요.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가 진양공 회장 체제에서 스톡옵션을 최초로 부여한 시점은 2012년 9월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이제 LSKB 지분을 본격적으로 늘리면서 최대 주주로 등극한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이 55명 있었는데 그 중에 47명이니까 거의 대부분의 대상으로 61만 주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사 가격은 3,448원이었는데요. 그리고서 스톡옵션은 2014년, 그러니까 2년 뒤에 또 한 번 지급이 된 적이 있는데 이때는 이제 항서제약이 리보세라닙으로 중국 판매 허가를 받은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는 8,200원에 또 행사가액을 했는데 그전 것은 3,000원이었으니까 대략 한 2배 이상 오른 상태로 이제 또 행사가액이 지정이 됐었고, 이때는 이제 스톡옵션을 받은 사람이 이제 과거 47명보다는 줄은 1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임원 5명이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117만 주 주식 선택권을 부여를 했으니까 과거에는 이제 61만 주였는데 주식 수도 2배가 늘었고 인원수는 더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에 받은 사람들이 꽤 이제 많이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톡옵션 같은 경우에는 주식 보상이라는 게 있고 차액 보상이라고 있는데요. 주식 보상은 주식으로 주는 것이고요. 차액 보상은 이제 돈으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스톡옵션 하면은 주식 보상 비용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해놓으면 좋은데요. 일단은 요거 예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가격은 9,990원이었고 공정가치로 되어 있었던 거는 2,902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4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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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주 하니까 총 14만주를 발행을 했고요. 이거를 부여를 한 거죠. 요 대상자들에게. 그래서 부여 일자가 7월 18일이니까 여기 보면은 2016년 2년 뒤에 이때부터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7월 19일이고 요거는 이제 루멘스 전자공시 사례입니다. 그래서 같이 보면요, 이제 계산을 하는 거는 조금 복잡할 수 있겠지만은 한번 해두면은 또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2년간 이제 부여가 되는 주식수가 아까 봤듯이 4만 주가 3개 있었고 2만 주 있었으니까 총 14만 주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옵션 가격이 2,902원이 곱해지면은 총 요렇게 4억 600만 원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거 2,900원은 여기 옵션 가격입니다. 2,900원이고 행사 가격은 9,990원입니다. 이거를 좀 차이를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이제 이 비용을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2년에 거쳐서 나눠서 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2년간 반드시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려가서 보면은 이제 옵션 가격은 부여 시점에 정해지고서 변동이 없죠. 우리가 이제 시장 가격은 변동이 되겠지만은 뭐 옵션 가격 그리고 행사 가격은 변동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4년에 인식할 주식 보상 비용을 계산을 할 건데요. 요거를 이제 24분의 5, 1년은 12달이니까 2년이니까 24점, 24 중에 5인데요. 5는 8, 9, 10, 11, 12 해가지고 5개 해서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 이유는 여기 날짜를 보면은 지금 이게 부여 일자가 7월달이죠. 7월달에 했기 때문에 이제 8월부터 해가지고 5개월 동안 한 것을 이제 계산을 하니까 8,4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거를 회계 처리하면은 차변엔에 주식 보상 비용을 넣고요. 여기 계산한 걸 넣습니다. 그 다음에 대변엔 주식 선택권 8,400만 원, 또 두 개 차변 대변이 똑같아야 되겠죠.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비용 처리할 때 이 주식 보상 비용은 임직원 소속과 하는 일에 따라서 뭐 원가, 판관비, 개발비 등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주식 선택권은 기타 자본 항목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본에 있는 기타 자본 항목. 그 다음에 이제 직원이 2년간 열심히 근무를 하고서 이제 행사 기간이 돼서 주식 교부형 신주 발행으로 행사가 되었다고 하면은 여기 주식 선택권이 있죠. 이거는 앞에서 계산했던 것처럼 이 4억 600만 원이 계산이 됐습니다. 14만 주랑 옵션 가격 2,900원을 곱한 게 여기 주식 선택권으로 있고요. 마찬가지로 차변 대변이 같아야 되잖아요. 이거 두 개 더한 거랑 이거 두 개 더한 거랑 대략 일치일로 똑같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본금이 여기 증가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일단은 주식이 늘어났기 때문에 자본금이 증가하는 것은 뭐 당연하겠죠. 요 7천만 원은 어떻게 계산이 된 거냐? 이제 1주당 액면가액이 500원이잖아요. 이 500원 곱하기 14만 주 발행된 것을 곱하면은 이렇게 70이 나옵니다. 그래서 과거 영상 보면은 여기 주식 발행 초과금에 대해서 한번 공부한 적이 있었죠. HLB가 유상증자를 하면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던, 대략 4천억인가요? 3천억인가 증가를 했었잖아요. 그게 요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액면가에 곱하기 14만 주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있는 요 현금은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했을 때는 14만 주를 아까 발행 가격이 9,900이었잖아요. 위로 올라가서 보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행사 가격이 있었습니다. 9,990이니까 스톡옵션은 내가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잖아요. 돈을 내고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9,990원에 맞춰가지고 13원 주 이거를 계산하면은 현금이 13억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요게 현금 있고, 그다음에 주식 선택권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비용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방금 본 것은 스톡 옵션 종류 중에서도 현금 결제가 있고 주식 결제가 있는데요. 요거는 차이만큼 현금으로 주는 것이고, 요것은 이제 주식으로 주는 건데, 주식으로 줬을 경우의 사례를 우리가 살펴봤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스톡 옵션 가격 있었잖아요. 2,902원. 이것은 과거에는 블랙숄즈 모형으로 주로 사용이 됐는데, 요거 좀 단점이 있어가지고 요즘에는 이항 모형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HLB 스톡 옵션 부여 1억으로 이제 와보면요, 정리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한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한 번은 2012년에 했고요. 이때 행사 가격은 3,400원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14년에 이때도 이제 발행했는데 대략 이제 8,000원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행사 가격이 말이죠. 그래서 스톡 옵션의 역할은 뭐냐? 그 초창기에는 인재 영입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돈이 없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때 이제 직원들에게 너 잘 되면은 주식으로 이제 크게 돈을 벌 수 있게 도와줄게라고 하면서 이제 스톡 옵션을 주는 거죠. 근데 주식 가격이 올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 입장에서는 나의 스톡 옵션의 가치가 높아지려면은 열심히 일해서 자신의 기업 가치를 높여서 주가도 올리는, 그 서로 윈윈하는, 열심히 해보자라는 그런 인재 영입하는 방법인데, 이제 우리가 본 것은 스톡 옵션을 부여하면은 이제 주식 보상 비용이라는 것을 재무제표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 사례를 잠깐 살펴봤던 거였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비용을 하면은 이제 만약에 코스닥에 상장하려고 하는 기업이 있다면은 이 영업이익 10억 원 이상을 충족하기 어렵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한 기업의 사례인데, 그래서 이제 스톡 옵션을 이미 부여를 많이 했나 봅니다, 이분은. 그래서 2에서 3억 원 정도 주식 보상 비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요 부담이 좀 크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실제 나가는 돈이 없는 만큼 회계 처리 시 비용을 반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제 스톡 옵션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의 차이를 이제 한번 보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스톡 옵션 비용화에 대한 논란이 한창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현재 미국에서는 스톡 옵션 비용 처리는 기업의 자율에 맡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용 처리를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서 만약에 스톡 옵션을 비용 계상을 하게 되면요, S&P 기업 단기 순이익이 10에서 15% 축소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 단기 순이익이 떨어지게 되니까 스톡 옵션 비용화를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기업들은 반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 뭐 이런 이제 기업들은 보상 수단으로 현금을 줄 수가 없잖아요. 현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로 돈을 벌고 있지 않는 기업들이 이제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스톡 옵션 같은 비중이 큰데, 특히 뭐 첨단 기술 기업들 이런 쪽에서는 이제 반발이 거세게 되겠죠. 이에 반해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1999년에 공표된 주식 매입권의 회계 처리 규정에 따라서 스톡 옵션 비용화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주식 교부형 스톡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랙숄즈 모형을 이용해가지고 계산을 한 다음에 매 결산기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측정해가지고 비용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스톡 옵션 비용화는 기업의 재량권입니다. 그럼 이제 스톡 옵션에 대해서 왜 주식 보상 비용을 잡게 하느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은 1만 원짜리 가치 있는 주식을 4,000원에 살 수 있는 스톡 옵션을 부여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요 차액 6,000원만큼의 이제 기회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국제회계 기준, 스톡 옵션은 우리가 이제 현금으로 주는 보상도 있겠지만은 스톡 옵션은 주식 기준 보상 거래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정 조건을 걸고 부여한 스톡 옵션을 종업원의 급여, 그러니까 인건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업비용, 주식 보상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다라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스톡 옵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일단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인재 영입에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이제 딜루전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반기지는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양쪽의 측면이 있는데 오늘 한번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